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의 성공 파트너, 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창업 전략을 고민하고 성공 창업의 길을 찾아보는 김경란의 창업교실입니다. 우리나라를 일컬어 IT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온 국민이 스마트폰에 빠져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휴대전화로 인해 정보들은 빠르게 오가며 인간관계도 빠르게 변화해가는 듯합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필품이 된 휴대전화가 오늘의 창업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휴대전화 판매점을 창업할 수 있을지 김경란의 창업교실 출발해 보시죠. 휴대전화 판매 목표 고객층을 전 국민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그리 흔치 않을 겁니다. 이 휴대전화라는 게 자체의 유행도 있고 또 어느 시기가 지나면 고장도 나고 없으면 생활에 지장을 느낄 정도의 사람들이 많아서 휴대전화 판매는 어느 수준에서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란의 창업교실 1교시에서는 휴대전화 판매점의 현황과 사업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세계적인 IT 선도국가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스마트폰의 성장세는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인 1 휴대전화 시대. 우리 국민 모두가 모바일 컴퓨터를 한 대씩 들고 다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관심 속에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업하면 어떨까 하는 것에 모이게 되는데요. 휴대전화 판매점의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는 사람들의 추이를 보면 신규 가입자보다는 새로운 모델로 교체하는 수요가 더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짧기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죠. 휴대전화 가입자 중 1년 이내에 변경하는 가입자가 70%, 2년 내에 변경하는 가입자가 90%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왔다고 합니다. 일부 마니아들은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바꾸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고객을 고정 고객으로 확보한다면 휴대전화 판매점이 성황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판매점의 숫자가 포화 상태이고 출혈 경쟁의 기사들을 종종 볼 수 있죠. 판매점은 크게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통신사 전속 대리점과 개별 판매점입니다. 전속 대리점의 경우에는 이동 통신사 중 한 개사의 업무만을 취급하고 해당 통신사의 휴대전화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기 판매 외에 요금 수납, 기타 고객 서비스 관련 업무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곳이고요. 반면 개별 판매점은 3개사 휴대전화를 모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고 판매 업무 외에 다른 서비스 업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은 단순하게 기계 판매 마진뿐만 아니라 통신료 수입 등 기타 수입을 올리는 장점이 있고요. 판매점은 다양한 모델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 대리점의 경우에는 이동통신 관련 종사자들이 주로 창업하는 분야로 취급했는데요. 지금은 이동통신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도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힙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은 휴대전화의 시장이 안정적이고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 창업하기는 수월한 분야이긴 하지만 경쟁 또한 치열합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판매점의 노하우로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면서 프로다운 영업력을 펼친다면 창업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업자분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청결함하고 이제 친절함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 같은 휴대폰 매장은 이제 정보통신 분야다 보니까 정말 이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고객님들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아침 출근을 할 때마다 저희 직원하고 신상품이 출시가 된 게 있으면 서로 이제 눈 맞대고 이제 이야기로 주고받고 서로 고객이 되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고객님들이 가장 필요로 할 건지를 이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약속 사항 같은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케이스나 필름 같은 거를 드리기로 했는데 시간을 내서 굳이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오고 하실 때 없으셨을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들에게는 크나큰 이제 손해가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다못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같은 시국에 휴대폰을 싸게 해드리기로 하고 연락을 드리기로 했다가 깜빡하고 연락을 안 드렸을 경우에, 이제 실제로 이제 고객님들이 연락이 없어서 다른 매장에서 휴대폰을 하시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저의 마음이 상당히 이제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마음이 또 이제 실기가 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모아진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최소한으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실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이제 어느 매장에든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은 개인적으로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업종입니다. 휴대전화는 현재 대다수 사람들의 필수 품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의 용도를 음성통화를 뛰어넘어 손안의 컴퓨터의 개념으로 더욱 진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고 빠르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휴대전화 판매업도 발달해가고 있으며 포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업력으로 시장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 휴대전화 판매점은 각종 이벤트와 고객 유치 경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공 창업을 이룰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김경란의 창업교실 2교시 수업입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창업에 있어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없는지, 창업의 준비 과정을 따라가 볼까요?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의 좋은 입지로는 휴대전화 판매점 밀집 상가를 많이 꼽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번화가와 주택가에서도 어렵지 않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볼 수 있는 걸 보면 입지 상권 분석이 중요한 업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주 고객층이 이제 건너편에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이제 주거 상권 지역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매장 뒤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매장을 찾아오시는데, 이건 부동산에 문의를 해봤더니 20, 30대 직장인들이 가장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이제 유행을 또 좋아하는지, 휴대폰은 어느 매장에서나 다 구매는 할 수 있지만 차후에 이제 그 케이스나 이제 액세서리 같은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매일 확인을 하고 요즘 트렌드가 어떤 뭐 색감이나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걸 많이 따라서 이제 고객님들께도 제공을 해드리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약속 사항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도소매업의 기본적인 특성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즉 소비자가 점포에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상품을 팔 수 없으므로 입지 선정이 사업 성공의 7, 80%를 점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휴대폰 사업의 경우에는 특히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포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점포의 입지 선정 요령은 상권 내에 소비 대상 인구가 많고 장래에도 인구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소득 수준 및 소비 성향이 높고 구매력이 왕성한 연령층의 거주자가 많아야 합니다. 또한 도로 및 지하철, 버스 노선과 같은 교통체계를 비롯해 다수의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고 기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좋습니다. 점포의 입지를 결정할 때는 생각하고 있는 곳 주변으로 타 휴대전화 판매점과의 거리도 한번 따져보시고요. 후보지의 환경에 대한 조사로서 해당 상권의 인구수, 인구 구성, 세대수, 소비 수준, 목표 소비자의 수 등을 전문 기관에 의뢰하거나 창업자가 직접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심층적으로 조사합니다. 또한 점포 후보지의 장래성에 대한 조사로서 시가지 형성 상황, 주변 도시의 인구 증가 속도, 신도시 계획 및 도시개발 계획의 유무, 도로의 신설, 변경 등과 함께 강력한 경쟁업체 또는 대형 판매점의 출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접한 경쟁 업체보다는 규모가 조금이라도 큰 시설 점포에 대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가 유리하고요. 취급 상품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보기 좋게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서 주변의 점포에 비해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른 여타 매장들하고 인테리어가 약간 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도 있는데 휴대폰 매장은 노출이 또 많이 돼야 되고 밝은 분위기 속에 이제 휴대폰 매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 너무 밝고 환한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고객님들께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명은 은은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고객님들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매장을 인테리어를 준비를 하면서 가장 여념에 두었던 부분이 이 캐릭터 부분입니다. 이제 고객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가장 정면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이제 웃으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한껏 열리고 나면 저하고의 이제 대화를 나누실 때도 당장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시고 가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에게도 행복인 거고 고객님들께도. 근데 실제로 보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아 닮으셨습니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실제로 꼭 오셔가지고 휴대폰을 구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많이들 찾아주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도 많잖아요. 저는 이제 영업하다 보니까 많이 돌아다니긴 하는 편인데 서비스이다 보니까 서비스가 가장 친절한 부분, 그걸 찾아서 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자주 들리는 편이에요. 여기는 분위기도 일단 카페 분위기고요. 따뜻한 커피가 있고요. 지나가다가 보면 따뜻한 커피가 또 있고, 또 여기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대화도 잘 통하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아무 곳이나 가가지고 했을 때보다는 동네 대리점은 이제 얼굴을 트고 나면은 믿음감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믿음감이 계속 생긴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여기 바로 옆에 살거든요. 건물 옆에 사는데 여기 이렇게 오픈된 데 핸드폰 가게 생기고 눈에 시야에 딱 확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저도 딱 들어왔을 때 여기 사장님 저 메인 그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해서 오셨는데, 최고 좋았던 거는 되게 친절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신랑이랑 저랑 뭐 저희 부모님들 핸드폰도 휴대폰도 많이 해드리고 주위 분들도 여기 많이 가서 사장님 너무 괜찮으니까 소개도 많이 시켜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 뭐 불편하신 점이나 뭐 있었으면 그때그때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가까운 곳이어서 더 많이 찾게 됐던 것 같고요. 우선은 제가 이곳을 자주 오게 되는 이유는 정말 사장님의 친절함, 그리고 왔을 때 항상 웃고 계셨어요. 항상 웃고 계셨고, 그러니까 사람이 와도 그러니까 되게 반기고 또 갈 때 또 정말 입구까지 나와서 인사하시는 모습이 정말 그게 마음에 들었고, 저희도 한번 친절하면 그곳은 정말 끝까지 계속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마음에 들어서 저도 주위 사람들이나 저나 뭐 저희 식구들 다 이렇게 오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그 7년 동안 이제 모 통신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가 여러 사장님들과 여러 직원분들을 만나보면서 여러 군데 매장을 들어갔다 봤더니 제가 아까 그 느꼈던 부분, 너무 획일화된 그 사각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 이거는 내가 만약에 나중에 매장을 차리게 되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완을 하고 단 그 틀을 너무 벗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다가 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을 대화를 나눠보니까 또 이런 이제 살을 붙여 주셔가지고 이런 매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입니다. 맛있는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특별한 전문가를 만나봅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창업을 할 때 주의사항과 성공 전략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보시죠. 우리 핸드폰 매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골목형도 많이 있고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뭐 대로에 크게 있는 매장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점포가 더 잘 될까요? 골목에 있는 가게가 잘 될까요? 아니면 대로변에 규모가 큰 곳이 잘 될까요? 맞습니다. 규모가 큰 곳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핸드폰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반면 좁은 곳은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요즘 핸드폰을 바꾸는 요인을 보게 되면요, 디자인, 성능 이런 걸 많이 따져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휴대폰의 경우는 과거에는 통화 가치가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데이터지요.
얼마만큼 많은 다양한 컨텐츠를 우리 소비자들이 사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경쟁력을 갖추려면 매장에서는 얼마만큼 많은 제품을 다양하게 갖추고 소비자들에게 안내를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경란의 창업교실 제3교시 수업입니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나른한 시간인데요. 어떻게 하면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성공 마케팅 전략을 함께 알아보시죠. 휴대전화 판매점을 창업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위험성 관리 부분을 체크하는 것 잊지 않으셨죠? 휴대전화 판매점에는 외부, 내부 리스크가 있습니다. 외부의 위험성은 아무래도 치열한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건데요. 작은 가격 차이에도 민감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한 나름의 전략을 갖추기 위해 먼저 창업한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들과의 사전 만남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치열한 시장 속에서 안정적인 점포 안착이 어렵다는 점도 미리 감안하셨겠죠? 휴대전화 재구매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정 고객 확보가 안 되는 것이 창업 초기의 어려움으로 밀려옵니다. 한번 찾은 고객이 다시 찾을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꼭 찾아서 창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리스크로는 직원 관리를 꼽을 수 있는데요. 아무리 소규모의 판매점이라고 해도 혼자 운영하는 건 어렵습니다. 최소 1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한데요. 판매점의 직원의 이직률이 아주 높습니다. 주인과 직원의 팀워크를 가지는 일을 창업의 중요한 조건으로 꼽아둔다면 실패의 확률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김경란의 창업교실 3교시 수업의 성공 마케팅 전략들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직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질문해 주실까요? 전문가의 명쾌한 대답을 들어봅니다. 요즘 휴대폰에 대한 요금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대체 요금이 과연 어떤 구조되냐? 아무리 고지서를 봐도 모르겠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는 휴대폰 매장에서 우리 고객들의 요금 컨설팅을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불필요한 그 부분을 제거해주고 좀 더 우리 고객의 성향에 맞는 그런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도 고객 관리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의 경우는 부채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어느 한 매장에서 신세를 지면 반드시 갚아야겠다는 심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고객 만족이죠. 따라서 주변에 새로운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가져오리라고 판단됩니다. 김경란의 창업교실 4교시 수업입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도움이 좀 됐나요? 마무리 단계로 핵심 요약 정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 창업을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 알아볼까요? 첫째, 제품 판매의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라. 휴대전화 판매는 제품 판매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다양한 통신 품질 서비스, 부가 서비스 판매 업무 외에 요금 수납, 고객 서비스 관계에 따른 서비스 차별화 전략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격 경쟁력의 차별화로 고객의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창업 초기 6개월의 고비를 넘어서라. 휴대전화의 재구매 기간을 최소 6개월을 봅니다. 한번 구매한 고객이 재구매가 일어나는 기간까지의 6개월이 창업 초기 사업자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지혜롭게 넘어 고정 고객이 생기는 때까지 창업 수완을 최대한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직원과의 팀워크를 구축하라.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의 내부 고객은 바로 직원입니다. 직원과의 팀워크로 판매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창업자의 중요한 사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스마트폰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보다 스마트폰이 훨씬 더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1인당 1개의 스마트폰이 아니라 1인당 1.5개 이상의 이제 그 보유 재고를 이제 넘어섰다고 하는데 그런 만큼 이제 꾸준한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워낙에 또 과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확고한 확신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모든 사업자분들이 이 같은 업종을 준비를 하셔도 뭐 크게 무리 없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정말 큰 이제 효과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통신업체들 간의 가격 경쟁,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리점과 판매점 간의 경쟁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무료 가입, 무료 통화 등의 파격적인 유치 전략으로 고객들이 가입업체를 바꾸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통신 판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창업자는 이러한 이동통신기기의 유통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창업에 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은 이동통신 3사의 물품을 모두 취급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유의할 점은 통신사마다 판매 정책과 기기 등에 따라 수수료, 마진, 판매 방식, 부가 서비스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창업이든 준비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창업에 앞서 적어도 한 3개월 이상은 판매점에서 통신법과 각 업체별 기준에 대해 꼭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비 창업자 여러분의 성공 창업을 응원하며 김경란의 창업교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